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7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가장 국민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장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정원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박지원, 서훈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아마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인지 아니면 김정은의 하수기관인지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글씨체로 원훈석을 새겨가지고 그걸 작년입니다. 국정원 앞마당에 세운 박지원, 즉 김일성의 악령이 국정원 앞마당에 들어가 있는 이 국정원을 어떻게 혁파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정원의 원래 모습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정보 수사 기관이었습니다. 더구나 대공수사권을 지금 경찰에 넘기기로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약간 몇 년간의 시간을 벌어놓았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에 난 기사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장의 권춘택 유력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서 윤석열 주변에서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참 50몇 년 하면서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과는 여러 가지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저 정보부에 2번 붙들려 들어가서 안기부에 붙들려 들어가서 신문사에서 쫓겨나고 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제가 좀 기자 중에서는 국정원, 안기부, 정보부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저한테 걱정하는 전화를 걸어온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저 정보기관에 안기부에 근무하셨던 분, 그리고 대사를 하셨던 분들이 이런 기사가 어떻게 조선일보 일면 머리에 실릴 수 있더냐 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우선 국정원장의 권춘택 지명하면은 이거는 일면 머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유력하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일면 머리에 얹느냐 이겁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기사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권춘택 전 주미 대사관 정무 2공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공사는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주미 대사관 근무 시절 미 중앙정보국과의 협력을 담당했다. 국정원을 국내 정치와 차단하고 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정원을 해외 대북 첩보기관으로 변모시키려는 윤 당선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을 끌어들여가지고 거의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선 놀라운 사실은 내세울 경력이 정무 2공사랍니다. 정무 2공사는 대외 명칭이고, 여기는 국정원 국장급 직원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으로 오르려면은 그 사이에 차장이란 자리가 있고, 요 사이 또 직급이 하나 또 더 있을 겁니다. 이 정도를 해가지고 국정원장이 되는데, 아직 내세울 직책이 공사밖에 안 되는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유력하다는 것부터 이상하고, 그 다음 설명이 미국 CIA와의 협력을 담당했는데, 이게
미국 정보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좋은 경력이 된다는데 이게 좀 우습습니다. 아니, 공사가 만날 수 있는 CIA 요원의 직급도 같은 급 아니겠어요? 미국 CIA와 협력하려면은 적어도 정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거의 신화적 인물이 되어서 대북 공작에서 이런 공적을 남겼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라 해야 되지. 그런 뒤에 또 나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원장으로 유력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력이 될 수 있느냐. 또 이렇습니다. 권정공사 외에 국정원 출신의 변영태 전 상하이 총영사, 주영공사를 지낸 이범찬 전 해외 북한 담당 차장보도 후보로 거론된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국정원을 새 정부 기조에 맞게 개편하고 해외 정보 수집 분석에 주력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하기에 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미 관계에 밝고 영어에도 능통하다. 아니,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미국에서 근무했다는 것하고 영어에 능통하다는 것. 그런데 직급은 국장 정도에 그쳤다. 그 사람이 갑자기 원장으로 유력하다, 확실시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러면서 권정공사를 자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1986년 국정원에 들어와 주로 해외 파트에서 근무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미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정무2공사로 근무했다. 이후 국정원을 떠나 현재는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UN 사무총장 주도로 2000년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협회부다.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해외 정보 파트도 국내 정치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새 정부 국정원을 해외 대북 정보 업무에 중점을 두고 이스라엘 모사드와 같은 기관으로 재편하려 할 것이다. 자, 그럼 모사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모사드는 우리나라 옛날 안기부나 정보부와는 좀 닮았는데 국정원하고는 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정원은 이게 언론에 시달리고 야당에 시달리고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아주 허약한 존재로 지금 나약해지고 이게 우리 국방의 안보에 심각한 지금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사드라는 기관은 법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모사드가 하는 일 중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이라든지 적국의 또는 이란 뭐 이런 요인들을 암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했습니다. 정보부 시절, 안기부 시절에도. 그런데 어떻게 모사드를 담습니까? 모사드 부장은 정치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모사드 부장이 딱 보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수상입니다. 그리고 모사드 부장이 전화 걸어서 만난다고 하면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이런 모사드를 만드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북 공작을 했다든지 해외에서 공작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평판이 자자하고 그 사건이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사건을 담당했다든지 뭐 그 정도 경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 CIA 사람들하고 협력을 했다. 영어 잘한다. 문제는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참 그런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선일보 인면머리에 이 기사가 실렸다는 겁니다. 국정원장의 권춘택이 유력하면은 아니
누구를 총리에 임명했다 하는 기사만큼 실렸는데 읽어보면 아직 확정도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 국정원장이라든지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이거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국정원이나 국방부, 외교부는 이게 국가 이익, 안보를 책임지는 기구의 장을 뽑는 겁니다. 장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은 이 빈사 상태입니다. 무슨 이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인지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하수인인지부터 지금 가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국정원장이 될 사람은 생명을 거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목숨 거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흔히 음지의 전사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전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보기관은 군대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권위와 실력을 같이 갖추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국정원장으로 제가 추천한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분은 지금 형사 문제가 걸려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이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불가능하지만 김관진 국방장관 같은 사람, 그 정도의 무게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 현재의 국정원장으로 취임하면은 아마 좀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면받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과거에 국정원장이 어떤 분이었던지 보면은 지금 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어색하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국에는 최근에 이제 그 전통이 깨어졌습니다만 영국의 정보기관이 MI6, 이거는 해외 정보입니다. MI5, 이건 방책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장은 기자들이 다 알면서도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 그 전통이 깨지긴 했는데 100년 이상 보호를 했습니다. 정보기관의 요원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에 거론되고 있다는 걸 가지고 기자가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쓰면은 이게 정보기관이 꼭 필요한 그 비밀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이 새로 간다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왜 있느냐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싸우는 기관입니다.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고 하나는 국가정보원입니다. 주적이 김정은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모든 이 정보기관의 기능을 그쪽으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CIA나 MI5나 일본 정보기관이나 이 방공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정보기관과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사이 큰 사건은 거의 다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017년 초에 김정남이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되었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가 그런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할 때 우리 국정원이, 그때 이병호 원장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국정원이 요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사를 도와준 것 아닙니까? 이런 일도 다 국제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국제협력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 좌파 정권이 가져간 경찰로 넘기려고 하는 대공수사,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경찰은 그게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조직이니까 간첩수사에 맞지 않습니다. 간첩수사에는 오랜 경험과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감청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국정원이 가져야 됩니다. 이걸 빼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정원을 약화시켜가지고 김정은을
유리하도록 만들자는 생각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꾸 국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보가, 국내 정보가 있고 해외 정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국정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선입견이 있으면은 참 곤란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강력한 국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김정은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칼이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은 칼입니다. 칼. 방패이기도 하지만은 그 자리에 주미 대사관 공사를 지내고 영어를 잘하고 하는 사람이 적격인지, 그 다음에 국정원을 모사드 같은 첩보기관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는데, 모사드가 얼마나 무서운 기관인지를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쨌든 이 조선일보 기사 이걸 보면서 윤석열 당선인 주변의 어떤 조금 혼탁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